우리 심서방 심연섭 결혼 1주년이 조금 지난 심서방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라라 새들아 푸른 벌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딜 가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손자까지 가족 모임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웃으며 맛있는 밥도 먹고 산책하는 모습이 정말 참 부럽습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5월 3일 날 석가탄신일, 5월 4일 개국기념일, 5월 5일 날 어린이날, 5월 6일 날 제 생일, 5월 7일 아버지 생신, 5월 8일 어버이날 5kg가 찐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참 근데 부럽습니다. 요즘 가족들 보면. 저도 꼭 내년에 심서방 주니어 가족을 꼭 늘려서 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 좀 주세요. 아자 아자. 네. 자, 좋은 기운 안고 울산시대부터 즐겨볼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감사합니다. 이 옆에 KBS 오랜 1800석인데 여기는 50석이지만 5,000명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의 이유를 모아 소개하는 화제의 코너 이영서 캐스터. 이번 주 이슈. 안녕하세요. 이슈 이영서입니다. 화목함이 넘쳐나는 5월.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먼저 3위는 급증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선거사범 수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선거사범은 모두 24건, 36명으로 공식 선거운동 전임에도 지난 지방선거 수준에 육박했는데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과 AI 기술을 악용한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연고시입니다.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울산에서도 촉법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범 방지와 선도를 위한 보호시설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맹구 기자. 맹구를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어버려 기르실 때 밤낮으로 나보고 우시고 빨리 장인 장모님 감사드리러 영림이 차러 가야 되겠다. 여보 운전해. 근데 뭐야?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차장에서 조그만 애들이 나 오지명인가? 뭐해? 엠마 야 저거 오토바이 독질하냐? 야 그 너네 면허증도 없는 애들이 이 나쁜 놈들 금방에서 목걸이랑 반지도 다 가져가네? 야 니들 결혼하냐? 예물 갔냐? 예물 받아? 뭐라고요? 잠깐만요. 10대 청소년들에다가 14살 미만 꼬맹이들도 끼어있다고? 나이도 어린 것들이 벌써 나쁜 짓을 이런 씨 없는 수박 같은 것 버르장머리를 확 뜯어고쳐야지. 갑자기 누가 오셨대. 그런데 말입니다. 울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곤법도 아니고 촉법소년 선도를 위한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것. 울산의 미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보시오 상중형 피겨 선거 나온 정치인분들 공약에 이거 좀 넣어주셔. 110만원 울산시가 촉법소년 선도시설 하나도 없다니. 정치인들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라. 공약으로 내걸어라. 안 하면 이 맹구가 출마한다. 나처럼 울산시에 댕기 튼 애들 10명이다. 제발 좀 넣어주죠. 범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와 선도를 위한 보호시설이 울산에도 꼭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 1위는 마가라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휩쓴 울주군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이 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현장은 방치된 피해목과 움푹 팬 구덩이들로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산사태 위험에서 벗어날 대책은 없는지 잠시 후 조혜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서였습니다.
이슈. 이슈. 오늘 또 이슈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이슈. 근데 잠깐만. 네. 고향이 어디요? 제 고향은 울산 토박이지에 근데 서울 깍쟁이 같죠? 아니요, 아닌가요? 하나도 그냥 울산 분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슈 하다 보니까 충청도 발음이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충청의 향후 여러분들 되게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소식 조혜정 기자와 함께 툭 까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 바로 울주 산불 1년인데요. 이 산사태를 막아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3월 발생한 영남권의 초대형 산불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고 벌써 1년이 지났군요. 네, 맞습니다. 이 1년이 지났다 해도 이 불에 탄 살림이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산사태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당시 심각했던 산불 영상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과 울산, 울주로 번졌습니다. 이 3월 21일 시작된 불은 열흘 만인 3월 30일에서야 완전히 진화됐는데요. 이 무려 150시간 동안 10만 헥타르가 넘는 영남권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서울 전체 면적의 1.5배가 불에 탄 겁니다. 사망자 33명, 이재민 5,500명, 산불 피해액만 1조 원.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울산 울주의 경우 온양읍 운하리 그리고 언양읍 화장산 일대 산림 900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400개가 넘는 산림을 태운 뒤 엿새 만에 진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축구장 가보셨죠? 한 개라도 엄청 큰데 1,400개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이제는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간만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예. 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 그 비율이 일반 산림에 비해서 몇 배나 높을까요? 산불이 난 후에 산사태 그쵸. 날 확률이 네, 일반 산림에 비해서 몇 배나 높을까요? 그래도 한 20배, 30배? 땡, 틀렸습니다. 20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실제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하필 작년에 경남 산청에서 이제 산불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하필 경남 산청에서 산불이 난 지 4개월 만에 이 큰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취약 지역에서의 산사태 얼마나 무서운지 영상 준비해 놨거든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산골마을. 마을 전체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토사에 뒤덮였습니다. 당시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에 산청군 일대에서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에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100m 이상 떠밀려 내려가 부서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판넬이나 경량 철골로 만든 가벼운 주택들은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너비 4m, 높이 7.5m의 1층짜리 판넬 주택, 두께 2m의 흙더미가 초속 5m 속도로 쏟아져 내리자 버티지 못하고 10m 이상 휩쓸려 내려갑니다. 이때 주택이 받는 충격은 흙을 가득 실은 25톤짜리 덤프트럭이 주택을 덮치는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산불이 났던 산은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더 커 인근 경량주택들은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0년 이후 5년 동안 전국에서 산사태로 숨진 사람은 모두 24명. 사전 대비와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무와 풀이 사라진 산불 피해지에 내리는 큰 비는 그야말로 덮친 격에 막 시아분 폭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 한국 우주국이 이 산불 발생 직후 작년 4월이죠.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촬영한 영남권 산림인데요. 이 동해안까지 쭉
뻗은 갈색띠가 화막 흔적이고요. 이 길이가 8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산림청은 작년에 이 산불 이후 2차 피해를 막겠다면서 울산에 긴급 진단팀을 파견했고요. 네. 이 6곳에 대해서 산사태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 응급 복구 대상지 3곳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예방 사업이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요, 장마 기간인 다음 달까지 나머지 3곳에 대해서 위험목을 제거하고 사방댐을 건설하고 또 계류 보정 같은 복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잿더미로 변한 산림을 울창한 숲으로 이렇게 복원을 하려면 얼마나 긴 세월이 참 걸릴지, 그동안 민둥산을 바라봐야 할 네. 피해지 주민들의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울산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는 스콜성 폭우라든지 이런 그 갑자기 내리는 국지선 그 폭우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산불 피해지 주민들이 산사태나 뭐 그 토사 유출이라든지 유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안전 대책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네. 잘 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조명순 기자 이슈 또 이슈. 이슈 하나 더 준비해 놨슈. 예, 기대됩니다. 네, 심현섭 씨 요즘 그 교량에 달아놓은 명판 있잖아요. 아니 잠깐 오늘 게 어려워요. 잠깐. 네. 교량에 달아놓은 명판. 다리 이름표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 요즘에 훔쳐가는 도둑이 그렇게 활개를 친다고 합니다. 혹시 도둑 봤슈? 아니, 근데 그걸 또 훔쳐. 아니 그 다리 이름표, 네. 명패. 그러니까 울산대교, 태화교, 은하수 다리 같은 그쵸. 이름을 새겨놓은 명판을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교량 명판은 이 황동판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네. 이 황동에는 구리 성분이 좀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전쟁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구리값이 올해 들어서만 30% 정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량 명판을 떼다가 요거를 이제 팔아넘기는 그런 도둑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뒤가 엄청 구리시겠네요. 네? 울산에서도 교량 명판이 분신될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준비한 사진 있으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사진 속 다리는 북구 왜? 상방교입니다. 없어졌네? 이 왕복 8차선의 인도교 양쪽에 있는 작은 교량인데요. 이 원래는 양방향 교량 입구에 각각 한 개씩 총 4개의 명판이 있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온데간다 없이 명판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저 상방교 말고는 명판 떼간 곳이 더 없나요? 난 저 지나가다가 저렇게 있길래 네. 지금 준공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직 안 지었구나. 근데 떼간 거네요. 네, 사라지고 없어진 겁니다. 세상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이 최소 11개가 사라지고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에서 이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말고도 일선 부근에서 또 관리하는 교량까지 합치면 총 1,000개가 넘는 교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교량당 명판이 4개가 있으니까 한 4,000개가 넘는 이제 이 명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11개보다 최소 더 많은 교량 명판이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구리가 항동 명판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범행 대상이 꼭 교량 명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또 문제입니다. 뭐 있어요? 전남에서는 네. 전봇대 전선이 또 털렸습니다. 이 전직 배전공 출신인 남성인데 네. 이분이 전봇대에 설치된 전선 한 12km 정도 되는 전선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끊어다가 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자주 팔다 보니까 꼬리가 밟혀가지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게 단순 절도를 넘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나가시다가 네. 전선 뚝 떨어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정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나는데 실제 이제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구촌 곳곳에서도 문제입니다. 이 페루에서는요. 예.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렸어요.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맨홀 아래로 추락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여성이 추락한 그 자리, 그 맨홀이 이틀 전에 2인조 남성이 맨홀 뚜껑을 훔쳐가가지고 그 자리에
얇은 나무 판넬로 이제 그거를 막아놨는데 그 여성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내리는 바람에 하필 그 자리에 내렸어. 하필 그 자리에 내려가지고 그 아래로 나무 판넬이 얇다 보니까 추락을 한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참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선 그 네. 안에 이제 구리가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끊어다 파는 바람에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그런 사고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 별일이 다 있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구리값 하나로 도시의 안전이 흔들릴 수 있는 나비 효과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건 범죄라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아, 명판이 돈이 됐어? 구리선이 돈이 됐다고? 이러면서 절대로 훔쳐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슈. 네, 아, 나중에 본인이 하고도 본인이 파트라쇼. 네, 감사합니다. 조혜정 기자와 함께한 이슈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울산 이슈를 열심히 찾아온 조혜정 기자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오.